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권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저 비용으로 최대 화물을 네덜란드는 탄생부터 상인 정신으로 무장한 국가였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우선 항구세를 절세하기로 합니다. 당시 발트해 국가들의 항구세는 갑판 넓이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인들은 좁은 갑판, 넓은 선체로 배를 디자인합니다. 항아리처럼 볼록하게 선체 중앙을 설계하여 화물 적재량을 극대화하고 갑판 넓이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 설계는 무게 중심을 낮게 하여 장거리 항해의 안정성을 크게 넓혔습니다. 또한 조선소와 조선공 저마다 자신의 배를 만들던 걸 표준화하였습니다. 배의 부품을 표준화하고 풍차를 이용한 기계식 톱으로 표준 목재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부품의 표준화와 대량 생산, 설계의 통일을 통해 네덜란드는 압도적인 조선 생산 능력을 확보합니다. 경쟁국 대비 40% 이상의 원가 절감을 이루어냅니다. 이런 표준화를 통해 생산된 네덜란드의 화물선 이름은 플루이트였습니다. 플루이트선은 운용 비용도 혁신적으로 낮췄습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네덜란드는 배의 운영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이뤄냅니다. 바로 복합 도르래를 도입한 것입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복합 도르래를 통해 무거운 돛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영국과 스페인 배가 30에서 50명으로 운영될 때 네덜란드는 10명에서 15명으로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운송 원가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플루이트선은 대포 숫자를 줄였습니다. 대포와 포탄 포수들이 차지할 공간도 모두 화물칸으로 돌려 원가 절감에 집중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무장한 군함이 화물선단을 호위하는 방식으로 화물선과 군함으로 화물선단을 이원화한 네덜란드의 시스템은 향후 해상 패권의 표준이 됩니다. 해적을 소탕하고 잠재적 적보다 압도적 해상력을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란 표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플루이트선은 네덜란드에게 원가 경쟁력을 안겨주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똑같은 후추를 팔아도 경쟁자를 질식시킬 싼 가격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발트해 곡물 무역부터 인도양 향신료 무역까지 네덜란드의 싹쓸이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원가였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에서 201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2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수복했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황을 바꾼 핵심 키워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요청을 받아들여 화이트리스트 기기만 접속을 허용하자 러시아의 터미널들이 일제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다시 종이 지도를 펼치고 전령이 작전이 담긴 USB를 들고 뛰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의 통신탑이 파괴되자 러시아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존 위성 통신 시스템은 거대한 고정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전장에서 통신탑은 파괴하기 쉬운 타깃입니다. 반면 스타링크의 적외도 군집 위성 시스템은 작고 이동 가능한 터미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전방 부대와 후방 사령부가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또한 스타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드론은 전차와 함선 등 대형 타겟을 무력화했습니다. 병사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포병 부대가 타겟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 사격을 하기 시작하자 전장의 교리는 완전히 새로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명 우버식 포격 시스템, 콜이 오면 바로 포탄이 배달되는 전장이 열린 것입니다. 스페이스X식 저궤도 군집 위성은 러시아가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저기도 위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 가성비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떨어뜨린다고 해도 스페이스X가 다시 쏘아 올리면 그만이라 적외도 군지 위성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러시아의 거대 위성 시스템은 위성을 폭파시키지 않는다 해도 지상의 대규모 송신탑만 파괴해도 통신 시스템이 멈추게 됩니다. 병사들의 단말기와 드론의 카메라 정보가 지휘통제부에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군대와 기존의 군대는 질적으로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암시장에서 구한 스타링크 단말기를 이용해 스타링크 통신을 이용해 전쟁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스페이스X가 전장에 있는 단말기를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체크해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열어주는 지오 펜싱을 실시하자 러시아 단말기들은 먹통이 된 것입니다. 또한 단말기가 시속 75km 이상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연결을 차단하도록 설정해 러시아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가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걸 원천 봉쇄한 겁니다.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두들겨 맞고 자포리자에서 201제곱미터의 점령지를 잃은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퇴수 기술을 통한 발사 원가 절감된 원가를 바탕으로 우주의 저궤도 군지 우성 발사, 소형 단말기로 위성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은 러시아가 넘을 수 없는 전장의 벽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도달한 경지를 따라잡기 위해 경쟁을 선언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랜드스페이스, 아이페이스 등의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궤도 비행 후 로켓 퇴수 시험을 성공하며 스페이스X 턱밑까지 쫓아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켓 퇴수 기술을 아직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스페이스X를 추월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게 액체 메탄 연료 도입입니다. 현재 로켓 연료는 특수 정제 등유인 RP1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항공유보다도 훨씬 비싼 연료입니다. 이 등유 연료의 문제는 연소 시 그을음이 다량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사체를 회수한 이후에 다음 발사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의 대부분은 이 그을음을 제거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을음이 생기지 않는 클린 버닝을 하는 연료가 회수 로켓의 연료로 사용된다면 로켓 발사의 비용은 또 한 번 획기적으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각광받고 있는 연료가 액체 메탄입니다. 액체 메탄은 LNG와 성분이 거의 같습니다. 액체 메탄 로켓을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로켓 발사 비용은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LNG는 특수연료 대비 가격이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30분의 1 수준입니다. 거기에 그을음 제고 비용이 줄게 되면 정비 비용은 100분의 1 정도로 줍니다. 로켓 수거 및 재활용으로 비용을 한 번 줄이고 연료를 액체 메탄으로 변경해 또 한 번 비용을 줄이고 액체 메탄의 클린번을 통해 정비 비용을 또 한 번 줄이게 되면 그럼 우주 발사는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우주전쟁의 핵심입니다. 우주 발사체의 발사 비용과 유지 비용을 줄인다는 건 위성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의 압도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패권 전쟁은 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핵 군비 경쟁에 필적하는 우주 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 가격이 하락하면 군사뿐 아니라 우주판 저가 항공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액체 메탄 연료가 현실화되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발사해서 우주 공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운영하는 대혁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우주 공간에서 조달한다는 구상이 일론 머스크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위한 초전도 환경 또한 지구보다는 우주가 조성하기 더 쉽다고 합니다. 지금 인류의 미래는 우주와 함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변혁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산업과
방위 산업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